질병을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며 개인 맞춤형 의료 제공, 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접근성, 안녕하세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강재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건강관리,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의료 서비스입니다.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해서 웨어러블 기기로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그리고 질병 예측, 원격 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병을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며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에게 유용합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요 장점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관리, 개인 맞춤형 의료 제공, 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인데요. 또한 장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은 한 달 또는 두 달마다 저한테 오는데요. 평소에는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못하다가 진료를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식사 조절도 하고 술도 끊고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진료실에 왔을 때는 혈당이 좋아져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진료가 끝나고 다음 방문 때까지 또 식사 조절과 운동이 잘 안 되고 또 음주도 자주 하다 보니까 사실 평소 혈당 조절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당뇨병은 꾸준히 만성적으로 평소에 조절해야 되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지금 예시를 든 것처럼 진료 때만 잠깐 조절이 되는 분은 사실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합병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을 하면 진료실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 계실 때도, 즉 진료와 진료 사이의 관리도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연속 혈당 측정기나 연속 혈압 측정기 같은 거죠. 심전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진료실에 와서 진찰을 받고 검사실에서 심전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요즘 장비 중에는 집에서 간단히 측정을 해서 병원에서 바로 결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또 청진기의 경우도 사실 의사가 목에 걸고 있는 게 심볼인데 비대면 전자청진기의 경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청진기를 대놓으면 심음과 폐음을 듣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청진기를 가지고 직접 진료실에서 청진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장치는 손가락 두 개를 대고 30초만 지나면 심전도가 나오고 심전도에 자동 판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먼 지역에 있는 분들, 심지어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비대면 진료할 때 이 장비를 이용하면 심전도를 바로 측정을 해서 멀리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앱과 웹을 만들어가지고 전담 의료진이 건강관리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압을 실시간 측정하면 블루투스로 앱으로 가고
그 데이터가 이 관리하는 저희 센터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심지어는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가 모니터가 되고 그래프로 그려져서 나중에 진료실에서 오면은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사실 진료실에서 잰 혈당이나 혈압뿐만 아니라 환자가 지난 진료 후에 집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얼마만큼 조절이 되는지를 그대로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맞춤 콘텐츠를 앱으로 보내서 환자에게 혈당 또는 혈압의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앱 기능을 활용하면은 운동을 언제 어떤 운동을 하라든지 복약은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할지에 대해서 코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워치나 앱을 통해서 신체 활동량도 모니터를 하고 또 운동 처방도 그에 근거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흡연자의 경우는 금연 교육, 또 음주량이 문제가 되는 분은 절주 교육까지 할 수 있고요. 요즘 사용하는 워치는 심지어는 수면의 질까지도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헬스케어 앱들이 있는데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 운동 쪽인지 식단 관리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대한 예약인지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잘 찾아보시고요. 또 앱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사용은 얼마나 편한지를 눈으로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본인의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상업용 헬스케어 앱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잘 된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질병을 관리하는 목적의 앱의 경우는 해당 기능이 임상적으로 잘 검증이 되었는지 또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잘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로만 하시고 중요한 건강이나 질병관리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인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앱에 혹시라도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추천하거나 인증하는 앱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의 주도권을 환자 또는 내가 가져가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스스로가 나의 건강을 관리하고 나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 등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요. 또 이 데이터는 진료실로 방문했을 때는 담당 선생님에게는 치료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질병 치료의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또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잘 잡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